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죠. 평소에 바쁘다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애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드니 효심이 생긴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가 의심스러웠죠. 어머니, 요즘 혼자 계셔서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며느리 지은이는 생전 처음 보는 살가운 표정으로 제 팔짱을 끼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니?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제 질문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참, 자식이 부모님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들은 항상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만 살갑게 굴었거든요. 예전에도 사업이 어렵다며 여러 번 돈을 가져다 썼어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조금씩 덜어 아들에게 줬었죠. 남편은 내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줘라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제게 실망만을 안겨주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게 남겨준 재산은 총 20억 정도였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여러 금융 자산이 있었죠.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저는 이 재산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다시 찾아와서 저를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몸도 찌뿌둥하실 텐데 바람 좀 쐬러 가요. 저는 좋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차에 탄 후 며느리는 제 건강 상태를 꼬치꼬치 캐물었죠.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아프신 곳 없으세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은 받으셨어요? 평소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질문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과도한 관심에 저는 경계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들의 친절은 너무나도 자기적이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은 별일 없이 드라이브만 하고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 부부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외식을 하자고 하거나 쇼핑을 하자고 했죠. 며느리는 제 옷을 사주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도 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착한 애였나?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희는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꼼꼼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죠. 엄마, 오빠랑 지은 언니가 요즘 자주 찾아온다면서요? 응, 너네 오빠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 요즘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제 말에 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오빠네를 조사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소희야, 무슨 소리니? 너네 오빠를 왜 조사해? 엄마, 오빠가 사업 실패로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며느리도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두 사람 합쳐서 10억이 넘는 빚을 졌어요. 충격적인 사실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 부부의 수상한 친절은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자 그들의 친절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오빠네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탐정이 조사한 결과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도 있고 심지어 엄마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들로 바꾸려고 알아본 흔적도 발견됐어요. 제가 미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막아놨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통째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친절이 순수한 효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재산만 노리는 걸까? 어느 쪽이든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 부부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들의 친절은 더 이상 반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옥죄는 거미줄처럼 느껴졌죠. 엄마, 제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 드시면 안 돼요. 특히 혼자서 외출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딸의 경고에 저는 몸서리가 쳐졌어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부부의 친절한 얼굴과 딸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그들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딸 소희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아들 부부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섬뜩한 의도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나가는 모든 외출이 이제는 계획된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희랑 같이 드라이브 가요. 며느리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노력했어요. 아들 철민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일부러 속이 안 좋다거나 방금 식사를 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저를 뚫어보는 듯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눈치챘나? 하는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아들 부부의 친절은 이제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서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희야, 오빠네가 계속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 불안해서 못 있겠다. 소희는 즉시 답장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내일 모레 도착해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엄마 집으로 탐정을 보낼게요. 엄마 근처에 계속 머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죠. 다음 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여사님 되시죠? 소희 씨가 보낸 탐정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요. 당분간 여사님 댁 근처에서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탐정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제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탐정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아들 부부가 제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죠. 여사님, 아드님과 며느리님이 은행을 찾아가서 여사님 명의의 계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여사님 재산의 규모와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탐정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아드님과 며느리님이 최근에 여사님 사망 보험금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익자를 바꾸는 절차를 상세히 물어봤고 심지어 사고사를 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검색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고사를 위장한다니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과도한 친절은 저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려는 술책이었죠. 탐정은 증거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약국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수면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 보조제입니다. 다량 복용 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들이 저를 어떻게 해치려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자 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탐정님, 그럼 제 친아들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한 건가요? 제 질문에 탐정은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그 침묵은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저에게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그 재산이 이제는 제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다시 찾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친절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미소가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가 예쁜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희랑 같이 가요.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거부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너희 둘이 갔다 와. 제 갑작스러운 거부에 아들 부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어머니가 눈치챘나? 하는 의심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피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음 주에 소희도 오니까 그때 다 같이 가자. 소희의 이름을 꺼내자 아들 부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제게 더 이상 친절하게 굴지 않았어요.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죠. 그들의 행동이 변하자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들었어요. 아들 부부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지 예측할 수 없었죠. 저는 다음 주에 올 소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딸 소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소희는 공항에서 곧장 제 집으로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딸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를 쏟아냈어요. 소희는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왔으니까 다 해결될 거예요. 소희는 제가 오기 전부터 사설탐정과 함께 아들 부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탐정이 도청 장치를 통해 수집한 녹음 파일을 소희가 직접 들려줬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잖아. 그때가 기회야. 케이크에 약을 타서 먹게 하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어. 약국에서 냄새도 맛도 안 나는 거라고 했어. 그냥 놔두면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자 변경을 못했잖아. 어차피 상속도 받을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전부 내 거니까. 그리고 보험금은 사고사로 처리되면 보험사에서 바로 돈을 지급해준대.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생일날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끔찍했어요. 소희는 제게 탐정의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아들 철민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진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했죠. 두 사람의 빚을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랑 언니가 어머니 재산 20억 원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바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보험금, 그리고 다른 금융 자산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소희의 설명을 듣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과도한 친절은 저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려는 교묘한 연기였던 거예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는 충분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탐정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선뜻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소희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오빠가 잠시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엄마, 잠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태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믿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오빠는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빠를 믿으세요?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소희는 저에게 최후의 선택을 하게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오빠가 찾아오면 오빠가 주는 음식이나 음료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는 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는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뜩 준비했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케이크는 제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제 무덤의 묘비처럼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너희가 이렇게 챙겨주니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덜컥거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그들이 제가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상에 차렸어요. 불고기, 잡채, 갈비찜 냄새는 정말 좋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혹시 입맛이 없으세요? 아들 철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하다. 저는 일부러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죠. 소희야, 지금 오빠 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 곧 그 케이크를 먹으라고 할 것 같아. 경찰은 언제 와? 딸은 즉시 답장했어요. 엄마, 경찰은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절대로 그들이 주는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저는 화장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제 생일날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아들 부부가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태수야, 엄마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제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온 거죠. 아들 부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제 질문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를 왜 부담스러워해요? 아들 철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들킨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아니, 너희가 왜 나를 부담스러워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했냐고 묻는 거야. 제 말에 아들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소희가 다 알려줬어. 너희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내 재산을 노렸다는 거. 그리고 내 생일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이 케이크에 뭘 넣으려고 했니?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저희를 믿으세요. 오해라고? 그럼 너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은 뭐야? 탐정이 다 들고 있어. 탐정의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 철민이는 저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어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딸 소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절대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 드시면 안 돼요. 화장실로 피하세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서 저는 소희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곧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곧 갈게요. 소희야, 나는 괜찮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내 딸.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딸이 저를 지켜줬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밖에서는 아들 철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래? 문 열어봐. 우리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제는 소름 돋게 들렸어요. 그들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를 속이려 했죠. 바로 그때 집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경찰과 함께 온 거예요. 아들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들 철민이가 문을 열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은 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아들 부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철민 씨와 이지은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탐정이 수집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아들 부부가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가 든 약통까지 압수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들 철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렸어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죠. 경찰들은 아들 부부를 연행해 갔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딸 소희는 저를 돌보기 위해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딸은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 했어요. 경찰에 연행된 아들 철민과 며느리 지은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딸 소희는 변호사로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과 협력해 철저하게 수사를 도왔죠.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평생을 키운 아들의 범죄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아들 부부의 혐의를 설명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저의 재산을 노렸고 급기야 저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사는 탐정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압수된 수면제 약통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재판 내내 아들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계속해서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판사님, 저희는 어머니를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모든 건 남편이 시킨 일이에요. 저는 억지로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어요. 판사가 제게 증언을 요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과 딸 소희의 도움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설명했어요. 제 증언을 들은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인께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며느리님의 혐의는 명확합니다. 증거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시간이 됐어요. 아들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며느리 지은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며느리의 변명은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드디어 판결이 선고됐어요. 아들 철민에게는 징역 7년, 며느리 지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피고인 박철민과 이지은은 존속살인 예비 혐의와 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부모를 해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아들 철민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나는 억울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딸 소희와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품에 안겨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딸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딸은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후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딸 소희는 저를 돌보기 위해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딸은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 했어요. 아들의 징역살이는 어쩌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게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들 부부가 수감된 후 저는 한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어요.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처럼 너덜너덜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겪은 일들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한숨을 쉬었죠. 딸 소희는 저를 돌보기 위해 미국에서의 삶을 잠시 미뤄두고 제 곁에 머물렀어요.
소희는 매일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천천히 괜찮아지시면 돼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소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딸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제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어요. 며칠 후 교도소에서 아들 철민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뜯는 제 손은 떨렸어요. 편지 안에는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엄마께 꼭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아직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편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지만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며느리 지은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지가 아니라 이혼 서류였죠. 서류 안에는 며느리의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철민 씨가 시킨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그와 헤어지려 해요.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편지를 읽고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그녀의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어요. 소희는 며느리의 편지를 보고 분노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며느리의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죠. 그 후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매일 화상통화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저는 소희를 안심시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아들 부부의 수상한 친절과 끔찍한 계획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경이 쇠약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사님,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천천히 흘려보내세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점점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 소희가 항상 제 곁에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함께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 부부의 일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죠. 아들 부부의 범죄가 알려진 후 저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동정하는 눈빛도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딸 소희의 도움으로 저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제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제가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줬어요. 저는 동네 노인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재산을 가로채려는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충격에 빠졌지만 곧 그들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요. 여사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여사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한 노인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줬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큰일을 겪기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제가 겪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줬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아들 부부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 철민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냈어요.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이웃들은 제가 아들 부부의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요. 여사님, 저희가 여사님을 지켜드릴게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은 셈이었죠.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죠. 저는 이제 저의 삶을 되찾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세월이 흘러 아들 철민의 출소일이 다가왔어요.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곧 출소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소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만나야 할까요? 아직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들 철민은 출소 후 곧장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매일 밤 엄마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만나주세요. 엄마. 아들의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 속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딸 소희와 함께 아들이 있는 교도소로 향했죠. 교도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은 7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죠. 철민아, 너는 왜 그랬니?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돈이 필요하면 말했으면 되잖아.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제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을 보았으니 저는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철민아,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게.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의 만남은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아들은 출소 후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왔어요. 딸 소희와 함께 우리는 아들을 도왔어요. 아들은 작은 식당을 차렸고 저는 아들의 식당에서 봉사를 했죠.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제가 남겨준 유산을 소중하게 지키려 노력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보살피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죠. 저는 이제 저의 삶을 되찾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들의 식당은 성공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과 아들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이제 아들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어엿한 한 사람의 가장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지은이 소식 들으셨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이혼 후 소식이 끊겼어요. 아들은 그녀를 잊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그녀의 소식이 궁금했나 봐요. 아니, 소식 없어. 너도 잊고 지냈으면 좋겠어.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딸 소희는 여전히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소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예전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철민아, 내가 잘못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제 말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죠.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텅 빈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저는 아들 부부의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 일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을 가졌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딸 소희가 저를 지켜줬고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 딸과 함께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김순자, 72세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 부부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의 과도한 친절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재산 20억을 노리고 있었어요.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그날 딸 소희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딸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아들 부부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재판 끝에 아들은 징역 7년, 며느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담 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죠. 아들은 작은 식당을 차렸고 저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들, 딸과 함께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